자, 그렇게 투자를 했던 그 투자들이 막 마이너스 친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드디어 임대료 월천 달성했습니다. 월천이 넘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퇴사를 했던 그 당시에는 월급이 한 2배 정도 달성하고 퇴사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2배 정도 더 늘렸습니다. 자, 이 늘리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바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를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 월세 굉장히 처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시작했죠. 첫 투자가 주식 투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들을 굉장히 잘 알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느끼는 바는, 초보 입장으로 부동산이 훨씬 더 부를 늘리기에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보 같은 경우는 많이 모르죠. 자, 경험도 없고, 이런 투자했던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얻을 확률보다 잃을 확률들이 굉장히 더 큰 게 이 초보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보일 때, 이런 월세부터 투자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확하게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부동산에서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이자가 나올 텐데, 이자에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는다라면 수익률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한번 월세 계약한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년간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년 동안 그 중간에 혹시라도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또 2년이 또 늘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통 통상적으로 제 체감상 느끼는 거는 한 3년 정도 이런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월세 흐름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월세가 굉장히 수익률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알고 있는 월세 수익률, 임대료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한 3%에서 5% 그냥 적급 이자보다 조금 더 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들 많이 들었었네요.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10% 넘는 물건도 굉장히 많다라는 강의들 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 번 전달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대출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10%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20%가 1년 연간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자, 20% 꾸준하게 주식으로 수익 내기 쉽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0%일까요? 최초 투자 2013년부터 했었습니다. 집값 쌌을 때 투자를 했던 그 물건들은 지금 같은 경우 어떻냐? 자, 수익률 한 40%가 거의 대부분 넘어요. 40%가 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심지어는 60%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수익률이 20%에서 2배에서 한 3배 정도가 늘었냐? 자, 그 이유는 집값이 쌌을 때 들어갔기 때문이죠. 집값 상승함에 따라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자,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수익률 계속 높일 수가 있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월세 수익률 3%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중소도시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지역 충분하게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초보일 때 잃을 확률 굉장히 높은데, 자, 그럴 때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도 쌓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초보에서 중수로 올라가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 그런 이유로 저 같은 경우 투자했었을 때 첫 번째 투자는 이렇게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월천 넘잖아요. 자, 그러니 굉장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했어요. 저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대료가 월천 정도 받게 되다 보니 사업 확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소득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해요. 잘 나갈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 같은 경우는 또 안 되는 그 기복이 좀 있다라는 그 부분 굉장히 단점으로 와닿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밸런스를 임대료로 이게 잡아줍니다. 많든 적든 임대료는 고정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수익, 우리가 월마다 잡히는 이 수익이 이게 적어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고민들을 합니다. 다른 소득이 필요한데. 그런 기분들도 여러 가지 투자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거나. 자, 그렇게 투자를 했던 그 투자들이 막 마이너스 친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성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들을 거의 없앤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 기회를 찾아가는 그 장점들 많이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임대료를 뭐 한 채부터 시작해서 자, 28채까지 받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너무 작았잖아요. 작았던 그 규모를 계속 늘려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자, 주식 투자를 해서 막 그렇게 급격하게 불려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초창기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들로 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더 확실하게 소득을 늘릴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늘려갔던 게 훨씬 더 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최초 작았을 때 한 채 관리하는 거 쉽잖아요. 자, 그런데 두 채 늘리고 세 채 늘려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차근차근 쌓아갈 수가 있었고, 자, 부동산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가 있었다. 급격하게 늘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부동산 월세 투자 어떻게 하느냐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월세 규모를 키우려고 하면 많은 채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 단점으로 자, 그게 부담돼서 투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근차근 늘려갔는데 이렇게 월천 달성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장점들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